네, 이부입니다. 일부를 워낙 말씀 잘하셔갖고 제가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정치도 뭐 전문가 뭐 도의원 2번 하셨기 때문에 뭐 전문가긴 하지만 원래 주 종목은 건설 쪽 아닙니까? 예, 건설 쪽에 40년 정도 몸담고 있었죠. 40년이면 뭐 장인인데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 서귀포 제주시 돌아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 미분양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선 9월 대란, 뭐 5월 대란 막 이런 식의 소문이 나고 뭐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미분양 이게 많이 터지면 돈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뭐 유치권 행사도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보시기에 지금 현재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최악이죠. 최악.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IMF 비교는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더 심하다. 그 IMF 때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제주도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전국적인 것에 비해서는 다소 적었죠. 지금은 최악이라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가 위기입니다. 경제가 지금 최악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주의 3대 경제 축인 건설과 관광이 완전히 몰락입니다. 몰락. 관광 부분은 다음에 3부에서 그냥 3부 관광 빼주시죠. 건설 쪽은 어떤 정도냐면 아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IMF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IMF 때는 전국적인 영향은 많은 제주도는 큰 영향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제주는 IMF보다 훨씬 더 건설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용 노무자들이 일할 데가 없어서 당장 밥줄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모든 건설업체가 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일이 있어도 지급이 안 돼서 회사가 연쇄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특히 아파트 문화, 아예 읍면 지역은 전혀 분양이 되고 있지 않고요. 동지역도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일감의 부족으로 모든 일꾼들이 길가에 나앉는 현실이죠. 이것은 아마 DTI, 즉 개인 총 부채 상환 비율 대 그 개인의 능력을 보고 하는 이 문제의 규제와 또 DSR, 즉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금융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책정하는 두 가지의 철조망을 침으로써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버는 것보다 부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것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규정 때문에 대출을 막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그냥 대출하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1억짜리 물건을 갖고 5천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1억짜리 갖고 5천이 아니라 아예 대출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 비율도 따지고요. 또 본인이 부채 상환 비율이 되는지도 따지기 때문에 양쪽에 철조망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대출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규제 플러스 규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건 개인이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정부에서 뭔가 해결책을 해줘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지금 도정이 경제를 다루는 전문가가 전혀 없어요. 뭐 도정이 책임지는 지사님부터 경제 활동을 거의 안 해본 분입니다. 또 그리고 각 공무원들이 경제를 한다? 경제는 경제인이 합니다. 그렇다면 도정 안에 경제 전문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도정이 없다면 그 전문가들 모셔서 상시기구로 그런 도정 경제정책을 자문을 받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기구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럼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탁상공론, 행정 편의주의 위주로 갔다면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정부가 우리 제주도 예산이 약 7조 원입니다. 보통의 다른 지방인 경우에는 그 지방정부의 예산 대비 약 6배 내지 7개가 경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제 규모는 7조 원인데 한 20조밖에 안 돼요. 서너 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적 차원에서
이 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이 예산을 약 40조나 50조의 경제 규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제 규모를 만들지 못하는 그거는 결국은 정책의 실패고 정책의 실패는 그 정치인들, 도를 책임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능력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영훈 지사, 현 지사는 뭐 그렇다 치지만 전 지사는 원희룡 전 지사, 그러니까 전 장관, 하여간 원희룡 전 지사 때는 어떻습니까? 원 장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 제가 좀 주제넘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칭찬해 줄 부분이 있어요. 아, 두 가지. 첫째,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90% 이상을 공무원으로 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희룡 장관이 처음 와서 민간 업체를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 그 개발공사는 회사입니다. CEO 출신이 해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 공무원 출신이 운영한다? 과연 부의 미래의 책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속도의 충돌론. 마인드의 속도는 기업가가 가장 빠르고요. 공직자가 가장 늦다고 합니다.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미래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 업체 출신들이 잘하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 당시는 최소한 그 사람을 처음 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간 업체 출신으로 개발공사 사장을 시켰습니다. 서울의 예를 한번 드릴까요? 서울개발공사 SST는 거기는 우리 지방정부 7조 원의 3배 예산을 굴립니다. 근데 거기에 사장님들은 반드시 CEO 출신을 영입합니다. 단 한 번도 공직자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원희룡 지사 전까지는 한 번도 공직자를 안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죠. 인사는 만사처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CEO 출신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도정에 과연 그런 경제 전문가의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나.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옛날 오세훈 시장 당시에 서울개발공사가 아주 자랑했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역세권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그 시프트의 가장 기본 골격은 대중교통 활성화, 저소득 강화, 경제 활성화였어요. 이 세 가지를 지하철역 5분 거리에 둬서 그러면 용적률을 완화시킴으로써 거기에 경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만들고요. 또 그 아파트를 서민한테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래서 임대 줄 수 있고요. 또 지하철역에 있으니까 굳이 차를 타고 갈 수 없으니 대중교통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럼 제주에 있다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제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면 구도심 활성화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구도심 활성화, 그다음 경제 활성화, 또 서민의 주거 안정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재는 결국 인사권자가 그런 제주개발공사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제주개발공사의 사장을 오영훈 도중에 민간업체는 시켰지만 최고 책임자는 시키지 않더라고요. 중간 책임자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 시켜서는 경제를 직접 다뤄보지 않은 전장의 제갈공명이 칼싸움을 못합니다. 장비가 칼싸움을 하지 그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게 다소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뭐 미분양 사태라든지 뭐 유치권 행사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동맥이 막히는 제주 경제가 동맥이 막히는 그런 현상인데 그 대란이 올까요? 대란이 오죠. 우선 올까요? 첫째 대란이 징조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보고 계시죠. 대출을 받은 걸 40% 이상 못 갚아서 못 갚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연장을 할 땐 이윤을 훨씬 높이고요. 또 대출 수수료를 또 받아요. 이중으로. 그러면 업체는 가중이 되는 겁니다. 소위 어려운 상태에서도 연장을 하려고 그런 부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럼 뭐냐? 바로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양받은 사람이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경제가 무너지겠죠. 가정경제가 무너지면 그분들이 소비 활동을 못하게 되죠. 이게 도미노처럼 악순환이 연속되는 겁니다. 그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모든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어찌 보면
제주도의 많은 일자 중에 하나가 건설입니다. 예. 건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 또 부대 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설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건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 산업 그런 것들이 다 도미노처럼 경제를 망치는 결과가 생길 겁니다. 결국에 그게 현실화 지금 저희들도 그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심각하네요. 아주 심각하죠. 이거 오영훈 도정에서 모를까요? 이 상황을? 느낌으로는 아는데 예. 그 느낌으로 아는 거고 내가 아픈 거고 다르죠. 그렇죠. 공직자가 아플까요? 공직자들은 뭐 공직자는 늘 받는 봉급, 늘 습관화처럼 되는 생활, 수입이 고정적인데 남의 생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명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 나타나야죠. 그것은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 정치인들 또한 오영훈 도정이나 국회의원이나 지금 특히 도의원들은 일부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경제활동을 하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잘 보십시오. 3개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위성훈 의원님 학생운동, 그 다음 도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어요. 경제활동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오영훈, 지금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의원 마찬가지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죠. 정치생활을 했습니다. 경제를 다뤄보지 않았죠. 지금 문대림 후보님, 지금 송재호 현 국회의원님도 대학 교수만 쭉 했죠. 쭉 학자죠. 재갈공명은 될 수 있지만 장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직접 일선에 뛰었던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부터 국회의원까지 제주도 전체 정치 경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 저는 사실 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면 그분들이 그런 경제인을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자기네 능력을 보완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많이 아쉽습니다. 전혀 그런 개선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예. 상당히 암울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뭔가 긍정적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한번. 뭔가 선거 끝나면 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도민들은 참 순박합니다. 제가 되게 좋은 건데요. 그 말은 뭐냐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제도권에 있는 공직자들이 좋은 정책과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 우리 도민들은 의외로 잘 따라주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요.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다행히 조금 긍정적인 거는 지금 정치인들이 예전에 약간의 어르신들보다 젊은 층들이 많아서 그런 최소한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더 열정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자기 능력보다는 더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이상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때 뵙겠습니다.